야, 안녕하세요, 형님들. 사실 동영상을 다시 찍는다고 생각을 해놓고, 첫 번째 오랜만에 인사 동영상을 찍고 나니까, 막상 이제 작년처럼 다시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콘티도 짜고, 이제 나름대로의 자료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편집을 해서 영상에 첨부하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 저는 어쨌든 이거에, 잠시만요. 네. 뭐 프로는 아니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저는 완전 초보니까 편집 영상을 찍는 거나 뭐 영상을 편집하는 거나 저는 이제 다뭐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근데 안 형이 이제 변명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또 마음이 또 귀찮더라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 또 준비해서 하나. 어떻게 보면 내가 재밌자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는데 왜 이제 지금은 또 이것마저 좀 약간의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 싶다가,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슬슬 예열을 해보자 해서, 지금 이제 새벽인데, 잠도 안 오고, 그냥, 뭐, 일단 오늘도 일단 좀 스케줄이 널널해서, 그러면은 뭘 해볼까 하다가, 그냥 이제, 문득 그냥, 재무에게, 그죠? 아니, 뭐, 재미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재무에게 무슨 얘기를 내가 지금 바로 해볼 수 있을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이제, 뭐, 실무를 하시는 형들이나, 아니면 그냥 회계에 관심이 있으신, 또는 그냥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또는 상경계열 학생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주제, 바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리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리스 하면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 리스를 떠올리실 텐데, 대부분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도, 이제 사회초년생분들도 외제차 많이 타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친구들이 만약에 뭐 입사하자마자 한 2, 3년 만에 뭐 BMW 벤츠를 뽑았다 하면은 바로 이거 리스 몇 개월짜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 정도로 뭐 요즘에는 그지가 더 잘 산다 아니면은 뭐 남의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시대가 온 거 아니냐, 뭐 제 아시는 분도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소비 행태죠. 패턴이라기보다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었고, 물론 뭐 패턴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리스가 또 친숙하자면 친숙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다가 마침 또 리스가 이제 뭐 이제 상경 계열이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경제 경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장법인들은 다 한국재택국제계 기준을, 이제 흔히 말하는 KIFRS를 이제 채택하고 있다는 거를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상경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회계를 배운다면 그거를 배울 거고, 그래서 이게 IFRS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1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제 전면적으로 상장법인도 뭐 도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가 아니라 뭐 다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회계 기준이라는 건 항상 경제적 실질을 이제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해관계와 이제 사회 변화를 이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 제가 마치 뭐 대단히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저도 그냥 그 정도로 배운 거고, 제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IFRS가 이제 처음 도입되고 그 이후에 이제 대대적인 개정이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8, 9년 만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지만, 저같이 이제 공부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확 바뀌었다. 진짜 과거의 거를 아예 모르고 지금 거를 아예 새로 배우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크게 재미없지만, 어쨌든 뭐 제가 제 영상의 주제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수익 파트 엄청 크게 개정됐고, 이제 그 다음에 금융자산 쪽 파트 엄청 크게 개정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리스 부분, 리스 파트가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특히나 리스 같은 경우는 진짜 아예 다 갈아엎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 이게 이제 저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IFRS 배울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교수님이 항상 말 문제로나 아니면 강의 시간에 강조하셨던 이제 문제가, 이제 드디어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역시나 저희 서론은 길었는데 이제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그러니까 리스라는 거는 이제 회계적으로는 일단 크게 두 줄기로 나뉘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나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운용 리스는 말 그대로 빌려 쓰는 거. 그러니까 뭐 자동차면 자동차, 비행기면 비행기,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거를 빌려 쓰는 거는 운용 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융 리스는 내가 그걸 빌려 쓰긴 빌려 쓰는데,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이 그 물건 자체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회사한테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이 물건을 사서 썼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용 리스는 물건을 빌린 거고, 금융 리스는 돈을 빌린 거다. 근데 이제 금융 리스가 일반적인 차입금과 다른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일반적인 차입금은 그냥 돈 그 자체를 빌렸고 이제 그걸로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는 끝인 건데, 이제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돈을 빌리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 회계 계정 과목으로 이제 사용권 자산이라 하는 이제 특정 자산을 이제 빌리는 그런 이제 계약 관계가 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제 금융리스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KIFRS 처음 이제 도입됐을 때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가 완전 별개였어요. 그래가지고 운용리스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 공인회계사 강사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뭐였더라? KT렌트, 지금은 KT렌트카인데 그때 뭐 아주렌터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렌트카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수료를 내고 내가 원하는 자산을 빌려 쓰는 거. 이게 운용리스였고, 그리고 금융리스 같은 경우는 뭐뭐 캐피탈 해가지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차를 금융리스로 이제 사서 3년 동안 뭐 일정 금액 이자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어차피 그냥 특정 기간 동안 돈 내고 내가 원하는 자산 이제 이용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 흐름 자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따박따박 기간 동안 나가는 돈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걸 구분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약의 실질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가 가장 이제 현실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은, 그러니까 운용리스의 문제점이 너무 치명적인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자산을 빌렸을 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낼 뿐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2020년이다. 그리고 내년 2021년이다. 2년 동안 빌린다 하면은 2020년에 1년치 사용료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 비용. 이런 식으로 잡고 21년에 또 10만 원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가 돼서 이제 각각 그냥 그 기간에 이제 비용을 태웠는데, 그 금융리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의 비용을 태우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어쨌든 회계 기준은 이제 기업, 특히나 이제 상장 기업들,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이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의 그 금액의 크기가 이제 말도 안 되게 큰 거죠. 이제 몇억 원, 몇십억, 몇백억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거는 비용만 나타나는 것과, 이게 미래 현금 흐름이 나갈 것이다, 미래의 경제적 자산이 나갈 현재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면 부채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 단순 비용을 잡는 것과 부채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관련 비용을 잡는 것은 이제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용리스로 분류를 해버리면 기업이 부채를 안 잡고 매년 비용, 그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부채를 잡았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항상 말씀해 주시는 케이스가 이제 항공사들인데, 항공사들이 이제 비행기를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다 리스를 해서 쓰니까, 근데 만약에 이 항공기에 대한 부채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그걸 넘어설 수도 있는데, 이걸 안 잡는다면은 잡았을 때 안 잡았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용리스, 그러니까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운용리스로 잡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부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차임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부채가 적은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 이제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물론 기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이 그런 여지를 남겨놨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채라 해서 부회부채를 하는데, 항상 부회부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 특히 제가 배웠던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개정된 리스에서는 이제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구분하지 않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 부채를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운용리스로 유리하게끔 어떻게 해서 부회부채를 숨기고 이런 게 이제는 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실무에서는 저도 경험을 거의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회계 기준상에서는 이제 그 부회부채 가능성을 조금 일단락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리스 개정의 취지는 그거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니까 또 영상이 길어졌는데, 리스를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을 끝낼게요. 이제 리스를 처음 공부하시는 이제 상경계열 학생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처음 리스를 공부할 때 그냥 회계 단원들이 다 수익은 수익 따로, 자산 따로, 금융계산 따로, 고급회계는 또 고급회계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오래 해보고 또 이제 공인회계사 2차 시험도 좀 안정적인 점수로 재무회계 합격도 해보고, 거의 연습서도 제가 진짜 10회도 넘게 한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장수생이 돼버리면서, 그러면서 느낀 건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일맥상통해요. 진짜 다 배우고 다 열몇 번을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진짜 회계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딱 깨닫는 날이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를 내가 다시 처음 공부한다면 드는 생각은, 리스는 말 그대로 처음 말씀드렸듯이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컨셉을 잡는데 엄청 쉬워요. 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리스가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리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리스라는 거의 구조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금융부채를 더 꼼꼼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금융부채를 기본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나무학원의 모 강사님 항상 그 금융부채 네 종류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그걸 하라는 게 절대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부채를 이제 연습이 숙달이 약간 어떻게 보면 처음엔 기계적으로 잘 되면은 그러니까 리스 분기를 끊으면서 이래서 금융리스가 금융리스인 거구나, 이래서 돈을 빌렸다는 느낌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리스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자료 준비해서 올릴 거고요. 네, 그렇게 컨셉 잡고 공부하시면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